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입니다. 주차를 할 때 다른 주차 공간은 꽉 찼는데 장애인 주차구역만 비어있는 경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저기다 차 세워놓고 갈까? 혹은 저기 들어갈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잠깐 막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no.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누군가가 계속 차를 대길래 신고를 했는데 띵동 띵동 저 신고하셨죠? 라고 집으로 차주가 찾아온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재밌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6배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신고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배드림 사연부터 읽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이번에 있었던 일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저는요,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지하 1층 주차장, 그 외에 3층, 3.5층, 4층, 4.5층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항상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비장애인 차량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운전자를 보면 몸이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차량 가까이 가봤더니 차에 장애인 표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불편 신고 어플을 통해서 3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고 내역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신고할 때 그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다 가립니다. 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어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답변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상 장애인 주차구역 표기가 불명확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바닥면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명확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전 사진을 보니까 이 기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닥면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의 크기와 그 주차구역 표시 크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우리나라 그 법상 이게 신고를 할 때 바닥면에 표시된 게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된 거를 같이 찍어서 보내요. 저희가 문제되는 거를 최대한 가리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렸죠. 이게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여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차량 그 두 번째 사진 바닥 밑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살짝 선이 보여요. 페인트가. 이게 바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신고를 했더니 어떤 답변이 오느냐?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27조 및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법들을 다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 걸 찍어서 보내주니까 신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고도 동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과태료 받았으니까 다시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어느 날 이번 주 화요일 밤 10시쯤 차주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저 몇 호인데요? 혹시 따님 장애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황당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이제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세요? 제가 장애인이라뇨. 이제 대화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내 차를 신고해서 나 과태료 물게 생겼어요. 그거 신고 취하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장애인 차량 아니시죠? 장애인 차량도 아닌데 왜 거기다 주차하세요? 이 아파트에는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
제가 이 아파트 살면서 새벽에 들어오는 시간도 많은데요. 주차 자리 항상 있거든요. 본인이 귀찮아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신고하고 나서도요, 계속 거기 여러 번 주차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도 몇 번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저는요, 선생님만 신고한 거 아니고 다른 비장애인 차량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신고하거든요. 여기 장애인 차량이 없어서 내가 주차를 한 거야. 우리 단지에 장애인 차량이 없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차량 끌고 다녀서 아는데요. 저희 단지에 장애인 차량이 있어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앞으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 안 할게. 아우, 나 남편이 얼른 가서 사과하고 이거 신고한 거 취하해달라고 하라고 해서 왔어. 이거 취하해 줄 거죠? 알았어요. 해드릴 테니까 저는 취하하는 과정 모르니까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주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대로 담당자하고 얘기 나눴으니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장애인 담당 땡땡씨 전번이에요. 오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정보는 누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를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주소를 알고 집 앞으로 찾아왔잖아요.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신고하겠어요? 전화 통화 하셨나요? 그거 담당자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통화했고요. 이미 벌금은 발부가 된 거라서 취하 안 된대요. 시청에서도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는 거 불법이라서 누설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경비실에도 연락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제 주소 알려준 적 없다고 하거든요. 결국 선생님이 절 추적하신 걸로밖에 추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신고자가 오늘 오전이 돼서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에서는 취하가 안 된다라는 시청의 답변. 그리고 신고자의 정보에 대해선 누설한 적이 없다. 개인정보다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고자가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을 해서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 몇 호 입주민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차량 신고를 했는데 혹시 그 차주한테 제 정보 누설한 적 있는지 있나요? 했더니 놀랍게도 차주가 최근에 관리실에 와서 CCTV 열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니 예,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분실해서 CCTV를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차주가 영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 신고한 여자를 찾고 싶은데 신고한 여자 찾게 CCTV 보여주세요 하면 안 보여줄 것 같으니까 제 차에 뭐가 없어졌어요. 제 차 주변에 누가 접근했는지 CCTV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관리실에선 당연히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차주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는데 경비 선생님이던 소장님이던 누설한 적은 없으신지 확실히 여쭤봤더니 제가 최근에 차량을 기변하면서 임시 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인데 그 발급받은 종이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CCTV로 누군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신고한 사람 차에 가가지고 개인 정보를 본 거야. 그러면서 소장님께서도 차주분께 아파트 내 게시판에도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주차를 하신 거면 잘못하신 거 아니냐, 벌금 내시는 게 맞다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주차 자리가 없다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도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렇게 문자와 전화가 와서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그 신고는 취하가 안 된다라고 하니 자기가 확인해봤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더라. 제가 통화 내용 보여드려요? 하니 통화했다라고 했더니 이제 점점 화가 났대요. 아니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내 집 앞까지 찾아오고 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CCTV를 확인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글 쓰니까 화가 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제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정확하게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보냈지만 문자는 익십 상태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
물어봤더니 직접 공무원한테 물어보라는 답변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요새 세상이 흉흉하고 더군다나 여자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하니까 그냥 참아라라고 하는데 차주 반응을 보니 더더욱 화가 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썼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자면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길래 신고를 했고 차주가 수소문에서 집 앞으로 찾아와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신고한 건 취소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체 우리 집 주소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차주는 직접 확인해보세요 라고 하고 일십한 상태. 정말 제가 차주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여러 번 주차한 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시켜서 사과하러 왔다고 취소해달라고 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댓글이 달렸겠죠? 우리 보배 형님들의 댓글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냥 쉽게 넘기고 자시고 할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뇨. 만약 신고당한 사람이 나쁜 말 먹고 해코지하면 어쩌라고 개인정보 유출하나요? 그거 며칠 지나서 찾아온 거 보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된 곳 관리사무소밖에 안 떠오르네요. 물건 잃어버렸다고 하고 CCTV 본 것뿐 아니라 집까지 찾아왔으니 이거 빼박입니다. 신고하세요. 와, 참 뻔뻔한 사람이네요. 잘못했으면 벌금 내고 다시는 주차 안 하시면 되지. 저런 사람이 본인 손해보는 건 절대 싫어하더라고요. 말 섞지도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신고하실 때는요. 바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찍고 며칠 있다 신고하세요. 그래야 CCTV가 안 남죠. 저는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창문 밖으로 차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상 자동차 창문 밖으로 담배를 이렇게 꺼내놓고 피면 이게 또 이 흡연도 위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계속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옆 차가 굉장히 밀리는 구간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담배를 꺼내서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데 이분이 또 줄담배야. 한 가치도 아니고 두 가치인지 세 가치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리고 담배를 피는 걸. 그리고 운전도 굉장히 먹같이해요. 분명히 제 옆에서 그렇게 손을 내리고 담배를 피길래 사진을 찍었어. 근데 이렇게 정말 밀리는 구간인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제 앞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너 이 새끼. 그래서 뒤에서 번호판 사진을 하나 더 찍었어요. 근데 번호판 사진을 찍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손을 내밀고 여기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플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관계 담당관이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신고는 잘 받았다. 그런데 원래 이게 이 당시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너의 신고 사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상금은 줄 수 없다. 신고는 참 잘 받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았죠. 이게 제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 때는 포상금 예산 편성도 좀 같이 하시라는 거.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플이요 신고하기가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시고.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상황 살펴보고 하세요. 글쓴이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보복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CCTV 열람은 사실 경찰이 동행해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한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알아낸 건지 관리사무소에서 법을 위반해서 알아낸 건지 구청에서 법을 위반해서 알아낸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감정 싸움으로 큰일 만들지 마시고 현명하게 조목조목 따지세요. 기왕이면 여자분 혼자 하지 말고 남자 가족이 나서는 게 좋겠네요. 근데 나는 이럴 땐 좀 슬프다. 사실은 남자 가족이 나서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좀 더 일이 빨리 풀리는 거 사실이야. 하다못해 마트에서 환불 받을 때도 남자 가족이 가가지고 소리 질러주면 특히 제 남동생 있죠. 제 남동생 수염 이러고 130kg에 키 187이거든요. 제 남동생은요 가가지고 이러고 바로 환불해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해도 저기요 이거는 산지 얼마 며칠 됐고요 영수증도 이렇게 조목조목 해도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저 이거 계산 좀 하고 해드릴게요. 이게 네,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보복을 두려워서라도 늘 제 커다란 산적같이 생긴 남동생을 데리고 다닙니다. 남자 가족이 나서는 게 좋겠네요가 이게 진짜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남자 가족이 나서는 게 확실히 빨리 풀리기는 해. 저희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하는 무개념 아줌마 있는데요. 생활 불편 신고 어플로 2019년 1년간 100번을 신고했는데 지금도 차를 대요. 아, 이거 있잖아요. 벌금이 안 나간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신고할 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고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본인도 바닥에 있는 그 장애인 주차 표시랑 같이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차만 찍어가지고 신고가 무산됐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100번 신고해도 신고 그 여건에 안 맞게 신고하면은 그 사람 상대방한테 벌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바닥이 보여야 됩니다. CCTV 확인은 경찰 대동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배 형님들의 의견이 오갈 때쯤 다음 글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올린 뒤로 보배 회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후기라고 쓰기는 뭐하지만 아마 회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글 쓴 당일에 밤 11시에 저희 집에 또 차주가 찾아왔어요. 그거 시청에다 전화해서 취소해달라 그러는 거 확실해요? 진짜 전화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러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일 관련해서요 그냥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세요. 집에 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집 주소 이런 식으로 알아서 찾아오는 거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할 거예요. 했더니 문 열어! 띵동! 문 열으라면서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고요. 오히려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들이 차주와 먼저 얘기한 뒤 저희 집으로 와서 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아파트 CCTV를 보여주는 게 불법이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경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주 본인은 잘 풀고 싶어서 온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열받아서 잘 풀고 싶어서 오신 분이 제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잘 풀고 싶어서 오신 분이 남의 집 밥 먹듯이 맨날 찾아와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신고 내용 취소해달라고 한다라고 했더니 경찰들도 그거 이미 신고한 건 취소가 안 될 텐데 아마 공무원이 좀 애매하게 말한 것 같네요. 아유, 당장 저희 경찰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했고 오신 경찰분들께서도 차주분께 이런 식으로 또 찾아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 뒤 그저께 시청 담당자 관리사무소 소장과 통화한 뒤 경찰서 방문 후 형사 면담까지 진행했습니다. 와, 일이 커졌네요. 그냥 이거 벌금만 내고 말면 될 걸 차주가 일을 엄청 키웠네요. 음성 녹음 파일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청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주가요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긴 하는데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차주에게 취하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고 민원 취하는 가능하지만 취하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라서 그 과태료는 내야 한다라고 차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차주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정보 누설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도 없고 누설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주에게 전화가 또 온다면 과태료 내셔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민원 취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주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CCTV로 내 동선 어디까지 보여주셨는지 대해 여쭸더니 제 차량이 들어오고 본인 차를 촬영한 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CCTV 열람 신청서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분실해서 CCTV 열람을 신청한다라고 했고요.
그때 마침 책상 위에는 차량 임시 등록증에 제 차량 번호, 호수,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는 걸 보고 그걸로 유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소장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나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할 거다라고 하니 관리소에게 피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피해 안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형사와 면담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는 게 없었고요. 고소장은 접수해드릴 수 있다. 지금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결론은 저희 집에 찾아와 욕설이나 험한 말, 예를 들어서 죽여버린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고소장 접수 후에도 진행 상황 앞으로 올리려고 한다. 괜찮나요? 라고 했더니 수사 진행 내용은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소장 접수 안 하고 차라리 인터넷에 내용 올리겠다고 하니 저에게 더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안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차주가 저희 집에 또 찾아와서 경찰 신고하면 그건 분명 재범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소장 접수를 안 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소장 제출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통화 내용, 경찰 면담 내용까지 얘기해 주니 오늘까지만 기다려보자. 오늘도 또 찾아오면 고소장 접수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뒤로 차주는 저희 집에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경찰서에서도 저런 답변을 받으니 힘 빠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뒷일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은 남기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약간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우 고구마스러운 신고를 하고도 굉장히 그 신고자가 힘든 일을 겪게 된 굉장히 고구마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의 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10만 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주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혹은 주차 가능 표지가 차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거나 혹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 표시가 있는 차량이야. 그런데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가 탑승하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가족이 끌고 나가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붙습니다. 플러스 표지 회수. 야, 니네 장애인이 이용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용했어. 그 표지도 회수하고요. 재발급의 제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약에 이걸 위조한다거나 변조한다거나 도용된 주차 표기 스티커를 붙였거나 혹은 주차 가능 표지의 차량 번호와 자동차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의 표지 회수 그리고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거 칼라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위조해서. 이거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꽤 세요. 그냥 잠깐 주차 편하게 하겠다고 이런 위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인 내가 운전을 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야 된대요. 자, 바로 그 장애인 주차 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장애인 주차 표지는 본인 운전용이 있고요. 보호자 운전용이 있어요. 노란색은 본인 운전용, 하얀색은 보호자 운전용인데 이게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본인 명의 차량에는 이 노란색 표지가 발급돼요.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미성년자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면허증이 없다. 그럼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수 없지만 이동을 하려면 보호자가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혹은 차량이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요 주차 표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거 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요.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 당사자인 장애인이 탑승해야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 지역에 장애인 주차에 장애인 주차 차량이 됐는데 누가 차에서 멀쩡히 내려서 뛰어서 나가. 그럼 이거는 신고당할 거예요. 이건 신고당하는 표지입니다. 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되는데 이건 가족인 거야. 이러면 신고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신고하기가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려면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하얀 표지도 마찬가지야. 그 차에서 누군가 장애인이 한 명은 내려야 돼요. 만약에 3명이 우르르 내려서 뛰어 들어간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도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들어갈 때 얘기고요. 장애인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탑승한 채로 장애인 전용 구역의 주차 구역에다 주차를 했어. 근데 장애인은 1층에 있고 보호자가 차를 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차 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출차 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주차했다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스티커를 위조하면 200만 원이라는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가끔 장애인은 아니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안 되는데 그 앞에다가 대놓는 경우 있죠.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해놓는 차량들 있잖아요. 장애인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잘못 주차한 경우라든가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입니다. 장애인 구역에만 안 되면 돼가 아니에요.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더라도 이 앞에 이렇게 막는다거나 하면 5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누구나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출입구랑 가까워서 넓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입니다. 요즘처럼 주차 공간 부족하고 다른 운전자도 주차 후에 이렇게 공간이 비좁아서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잘못되는, 상습적으로 되는 아주 나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신고하기 편하게요. 이 바닥면에 있는 주차 장애인 표지를 같이 찍어야지 신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장애인 표지가 주차 라인 바깥으로 보이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주차를 해서도 보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장애인 표지, 바닥에 있는 장애인 표지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 정신이 우리 장애인들도 지킬 수 있고 장애인들의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